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의 미어캣입니다. 미국 전기차 섹터가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장주도 많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코앞이고 부양책이 안 나오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던 회사가 있는데 하일리온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영상 중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일리온의 주가는 22.5불입니다. CNBC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는 새롭게 상장된 전기트럭 회사인 하일리온 홀딩스가 매력적인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현재 수준에서 주식을 쫓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짐 크레이머는 저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요. 주가가 20달러 정도라면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CNBC의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마크 딜레이니는 중립 등급으로 하일리온 홀딩스의 목표 가격을 22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말하기로는 하일리온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초기 단계에 있지만 낙관적이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하일리온의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기존 차량을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닌 기존 디젤 차량을 하이브리드화, 즉 개조를 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일리온의 대표 차량은 하이퍼트럭 ERS라고 완전 충전이면서 이제 13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요. 충전 시 10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젤 있고 하이브리드 CNG가 있습니다. 하일리온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 전부터 파워트레인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스펙 상장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이미 3만 대 이상 교체를 하였고 21년에 출시하는 하이퍼트럭 ERS의 경우는 이제 어질리티 회사에서 1000대 선 주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RNG의 가용성입니다. 이 RNG는 천연가스와 동일한 기존 전구 인프라를 통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RNG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RNG는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기존 전국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RNG는 현재 북미 전역에 700개 이상의 상용차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일리온 차량의 가장 메인이 되는 에너지는 천연가스 에너지잖아요. 천연가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일리온의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데 천연가스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천연가스라고 하면 PNG가 있고 LNG가 있고 CNG가 있잖아요. 이제 PNG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이고 LNG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CNG 같은 경우 압수 천연가스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천연가스는 알겠는데 RNG는 무엇일까? 이 RNG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하일리온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차량, 이제 하이퍼트럭 ERS 같은 경우는 이 RNG라는 에너지 원료를 써서 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RNG가 정말 중요한데 천연가스는 지하에 매장이 되어 있고 그거 추출해서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반면에 신재생 천연가스 RNG는 동물의 분변, 음식물 쓰레기, 농작물 잔유물, 종이, 목재 등 분해 가능한 탄소 공급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바이오가스, 즉 이 RNG를 바이오가스 아니면 메탄가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는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러 불순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씻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정과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RNG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아래 그림은 디젤 트럭 배대를 RNG 연료 트럭으로 바꾸었을 때 효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 얘기를 할 건데 이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왜 꺼낸지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통계로는 전 세계 소 개체 수는 14억 마리 이상이고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5%를 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가 트림을 할 때 대기 중으로 메탄이 배출이 되고 배설할 때 분뇨를 통해 소량의 메탄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600리터이며 이 수치를 1년으로 환산하면 소형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젖소 분뇨로 재생 천연가스의 생산, IDF 코리아 본부의 세계 낙동 동향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에 위치한 10개 목장에 6만 6천 마리 젖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재생 천연가스 R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장에서 배출된 메탄이 풍부한 분뇨는 캘리포니아 픽슬리로 운반된 후 차량 등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재생 천연가스 RNG 또는 바이오가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아시게 될 거예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사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 인수한 방향과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 얘기를 한 이유가 워렌 버핏과 하일리온과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였고 왜 워렌 버핏이 도미니언 에너지를 사들였고 이 도미니언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일리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사업을 가져가게 된다. 이를 통해 버핏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2,390km와 250억 큐빅미터 가스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전국 파이프라인 점유율 기존 8%에서 18%로 올라가게 된다. 도미니언 에너지의 향후 사업 방향은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2050년까지 제로 탄소를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클린 에너지 사업 중 하나 RNG 신재생 천연가스가 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신재생 천연가스 사업 확장을 위해 세계 최대의 돈육 가공 업체인 스미스필드와 5억 달러를 합작 투자해 대지 농장을 통해 RNG를 생산하고 뱅가드는 회사예요. 신재생 사업에 2억 달러를 미국 전역 R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차량 65만 대가 운행을 중지하거나 나무 5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고 하면 태양광, 풍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영향을 받지만 이 RNG,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시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미국 대선이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둘 다한테 어찌됐든 하일리온은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천연가스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RNG의 생산이 많아지고 공급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RNG 기반의 차량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원유나 셰일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셰일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쳐도 어찌됐든 간에 셰일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연가스도 같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향후 미래의 값어치는 높지 않을까. 물론 뭐 하일리온이 막 엄청나게 막 혁신을 가져다 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는 막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럭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간은 전기 자동차 트럭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진다고 해도 뭐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에서 내놓은 배터리는 뭐 끼케봐야 뭐 400마일 정도잖아요. 수소 차량이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 차량의 대량 생산이라든지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신재생 천연가스를 활용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음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이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회사의 보유 자산이 늘어날 테고 그 보유 자산으로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일리온의 창업자 토마스 힐리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뿐만 아니라 수소 차량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하일리온의 이런 트럭 회사로서의 그런 값어치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